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우리 삶이 마치 보이지 않는 각본처럼 계속 비슷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 대부분은요, 스스로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내면의 규칙들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규칙의 정체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정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나 시험, 바로 그 코앞에서 갑자기 어이없는 실수를 해서 모든 걸 망쳐버리는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 말이에요. 아, 왜 나는 맨날 이럴까 하면서 자책하게 되고요. 아니면 이런 경우는 어떠세요?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거나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즐거워 보이는데 나만 끊임없이 사람들 챙기고 음식 나르고 뒷정리하느라 정작 제대로 앉아서 즐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왠지 그게 꼭 내 역할인 것만 같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있는데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먼저 양보하고 마치 나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만약 방금 드린 질문들 중에 이거 완전 내 얘긴데? 싶으셨다면 여러분은 아마 금지령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규칙의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게 바로 어린 시절에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쓰인 인생 각본의 핵심이거든요. 금지령, 말이 좀 어렵죠? 말 그대로 하면 안 돼 하는 무의식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직접 들었던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부모님의 행동이나 집안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해석한 걸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 삶의 어떤 기본 운영 체제, OS처럼 깊숙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금지령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그룹은요, 우리의 행동과 성장을 딱 가로막는 그런 규칙들입니다. 뭔가를 막 시작하려고 하거나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 의지를 그냥 꺾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금지령들이에요. 첫 번째 금지령은 바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입니다. 이 금지령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걸 엄청나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누가 이거 해! 하고 지시해주기만을 기다리는 뭐랄까 지시 대기형 인간이 되기 쉬운 거죠. 이런 금지령은 주로 좀 과보호하시거나 통제가 심한 부모님 밑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야, 그거 위험해 하지 마. 쟤랑은 놀면 안 돼.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안전하구나 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세 번째 금지령인데요. 바로 아이처럼 굴지 마라 입니다. 이건 주로 첫째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거죠. 아이답게 놀고 어리광도 부려야 할 시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어른의 역할을 강요받은 거예요. 특히 바로 이 말, 너는 언니니까, 오빠니까 참아야지. 이 한마디가 아이의 즐거움과 자유로움을 그냥 꽉 억눌러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 어른이 되어서도 편하게 쉬거나 즐기지 못하고 모임 같은 데 가면 늘 다른 사람 챙기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랑 똑같지 않나요? 자, 네 번째는요. 방금 말씀드린 아이처럼 굴지 마라와는 정반대예요. 바로 성장하지 마라는 금지령입니다. 아이가 독립적인 존재로 커나가는 걸 부모가 무의식적으로 불안해할 때 생겨요. 어떻게든 아이를 계속해서 자기 곁에 딱 붙들어 두려는 거죠. 걱정 마. 엄마가 다 해줄게. 어때요? 되게 따뜻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 말이 사실은 아이의 성장을 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부모가 대신 해주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있는 게 제일 편하고 안전하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과의 깊은 관계를 방해하는 규칙들입니다. 이 금지령들이 우리를 정서적으로 고립시키고 결국 외롭게 만드는 주범이 되기도 하죠. 이 그룹에는 우리를 고립시키는 5가지 주요 금지령이 있습니다. 느끼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너 자신이 되지 마라, 그리고 소속되지 마라. 이렇게 5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생각하지 마라는 어른 말에 어디 토를 달아 같은 말을 들으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게 되는 거고요. 너 자신이 되지 마라는 부모님이 사실 우린 아들을 원했는데 같은 실망 섞인 말을 했을 때 내 성별이나 기질 같은 나 자신을 그냥 통째로 부정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또 소속되지 말라는 부모가 친구 관계를 너무 심하게 통제할 때 생겨서 어른이 돼서도 어떤 그룹에도 쉽게 섞이지 못하고 겉도는 그런 외로움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자, 이 슬라이드에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그럼 그 차이가 더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느끼지 말아라는 슬프거나 아플 때 뚝 그쳐.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감정 자체를 차단당했을 때 생겨요. 그 결과 감정이 무뎌지는 거죠. 반면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는 부모와의 정서적인 교감, 스킨십 같은 것들이 계속 거부당한 경험에서 비롯돼요. 그래서 이건 아예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죠. 좀 다르죠? 자, 이제 마지막 그룹입니다. 어쩌면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금지령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의 성공, 중요성, 그리고 심지어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규칙들입니다. 먼저 표에 나온 두 가지부터 보시죠. 성공하지 마라. 이건 아이가 성공했을 때는 별 반응 없다가 실패했을 때만 와서 위로해주고 관심을 보여줄 때 생겨요. 그럼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실패해야 사랑받는구나 라고 믿게 돼서 꼭 중요한 순간마다 실수를 반복하는 자기 파괴적인 패턴을 갖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지 마라. 이건 아이가 뭔가 잘해서 성취를 이뤘을 때 부모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스스로를 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구나 라고 여기면서 주목받는 상황을 피하게 되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건강하지 말라는 금지령도 있어요. 평소엔 무관심하다가 아이가 아플 때만 부모가 극진히 돌봐준 경험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관심을 받으려면 아파야 한다고 믿게 되는 참 안타까운 경우죠. 자, 9번째 금지령입니다. 바로 원하지 마라. 이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에게서 주로 생겨나는 금지령이에요.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욕망이 부모님을 더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슬라이드에 나온 생각. 내가 뭔가를 원하면 우리 부모님이 힘들어지실 거야. 이게 마음속 깊이 각인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른이 되어서도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걸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삶을 반복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12가지 금지령을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이제 말씀드릴 이 마지막 13번째 금지령은 그 무게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가장 무겁고 가장 파괴적인 금지령, 바로 존재하지 말아라입니다. 이 금지령은 아이에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메시지가 전달될 때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너만 없었으면 우리가 이혼하지 않았을 텐데. 이 한마디가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정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꽂히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심한 경우에는 약물에 의존하거나 자해처럼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명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게 만드는 정말 가장 슬픈 금지령이죠. 자, 이렇게 13가지 금지령에 대해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요, 이 금지령들이 평생 바꿀 수 없는 어떤 운명 같은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내 안에 어떤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각본을 한 번쯤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자꾸 멈추게 하고 외롭게 만들고 나의 잠재력을 가로막아왔던 그 보이지 않는 규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을 찾는 여정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